불과 같은 붉은빛의 기운이 남쪽에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적기라고 표현되는 붉은 기운. 이거는 저희는 지금 오로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옛날 문헌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반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공에서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때는 왜 자주 보고 지금은 안 보일까? 옛날에는 오로라가 자주 보였는데 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없을 것인가? 약간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에 빠져드는 시간, 우리나라 국가연구소 최고의 과학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토크쇼 UST 펀 사이언스의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진 교수입니다. UST 펀 사이언스가 어느새 3회차를 맞이했어요. 게시판을 보니까 문과를 전공하신 분이 우리 사이언스를 보고 아주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이해가 잘 된다 하고 게시물을 남겨주셨는데요. 본인이 조금만 일찍 후성유전학을 좀 알았으면 키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댓글 달려주셔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그 밑에 혹시 저에 대한 칭찬 댓글도 좀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에 대한 댓글은 없더라고요. 그쵸, 없었죠. 여러분, 이 밑에 댓글에 좀 여러 가지 칭찬 댓글, 특히 우리 이명균 MC님을 위한 칭찬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할 커뮤니케이터 지구 씨와 그리고 UST 학생 혜리 씨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과학에 빠지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구 준비해 오셨는데 혜리님 뭐 없으세요? 아, 네, 저는 없어서 아니요, 갑자기. 그냥 오늘도 재밌는 강연 들으러 왔습니다. 박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펀한 과학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명균 교수님,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버킷리스트 갖고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뭐가 있으세요? 제 버킷리스트는 최근에는 이렇게 바닷가, 좀 시원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가서 샴페인 한 잔 이렇게 탁 마시는 거, 네. 지는 노을 보면서 그거 사실 쉬운 건데 요즘 좀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요. 어렵죠.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지구 씨는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루러 갑니다. 어디로요? 은하수 보러 몽골에 갑니다.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혜리 씨는? 저는 이제 몇 개의 나라는 가봤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이제 셀카를 같이 남겨서 소장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우와, 결국은 세계 여행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모두에게 다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로라를 보겠다 하는 그 버킷리스트는 항상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로라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좀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제가 희망하는 희망사항인데 혹시 보셨어요? TV에서. TV에서만. 아마 지구 씨 보지 않았을까? 저 아직도? 못 봤어요. 그러시구나. 보러 가야죠. 혜리 씨는 저도 TV에서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오로라를 보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게 현재 기준으로는 보기 힘든데요. 놀라운 게 우리가 기록을 되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역사 기록을 보면 오로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언제요? 1770년에 영조 때인데요. 네. 1770년 9월에 밤하늘에서 붉은 기운이 나타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산불 아니에요? 산불일 수도 오로라 있지만 노을? 천문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오로라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지금은 오로라를 볼 수가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소개해드려야죠. 네. 자,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우주과학자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이우경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오로라 어서 오로라.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에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우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로라를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밤하늘을 아름답게 오로라가 수놓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직접 오로라 보신 적 있나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아직 싶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저 아름다운 오로라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바로 태양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태양의 이미지인데요. 이 태양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바깥쪽에는 실제로 플라즈마라고 부르는 전기를 띤 입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끊임없이 이 플라즈마를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데요. 그리고 이걸 바로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태양풍은 수성, 금성, 지구를 거쳐 태양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태양풍에 실려온 입자들은 지구에 닿았을 때 자기장에 막혀 사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구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떤 입자들은 가끔 지구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구 대기와 부딪히면서 이 지구 대기가 빛을 내뿜게 되는데 바로 그 빛이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오로라입니다. 태양의 상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가끔 태양 폭발이라고 해서 이 플라즈마를 덩어리째 굉장히 많은 양의 플라즈마를 내뿜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지구로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 입자들의 양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밝고 굉장히 큰 규모의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로라는 목성 그리고 토성과 같은 태양계 내 다른 행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기와 자기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허블 망원경 그리고 최근 올라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목성과 토성의 오로라입니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너무 예뻐요. 멋지네요. 그렇죠.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굉장히 큰 규모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토성과 목성에 간다면 사실 저렇게 화려한 오로라는 보기 힘들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저 오로라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과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시광선 대역의 바깥쪽에서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만큼 그렇게 화려한 오로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려한 오로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가 매일 밤 마주하는 달에서도 역시 오로라가 일어나지 않겠죠. 왜? 대기가 없어서? 그렇죠. 대기도 없고 강력한 자기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 활동은 오로라를 일으키는 태양 활동은 11년을 주기로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바로 곧 2025년에 태양 활동이 가장 강해질 것으로 저희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 오로라를 제일 보기가 좋겠네요. 딩동댕 맞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를 만약에 보실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시기는 알려드렸으니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려야겠죠. 네. 자, 그러면 오로라는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일단 추운 지역이 주로 있으니까 북극, 남극 우리로 알려진 거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아까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로 태양에서 온 입자들이 극지방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오로라가 극지역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로라가 일어나는 그 극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남극과 북극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을 얘기를 할 때는 지구가 회전하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남극, 북극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로라에서 얘기하는 이 극은 지구의 자기장의 극입니다. 자, 지구를 막대자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막대자석이라 생각하시면 지구는 막대자석이다. 지구님 막대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이 있겠죠. 나침판을 보시면 바로 나침판이 지자기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그 지자기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저렇게 영상에서 보듯이 고리 모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략 극에서 20도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고리 모양으로 발생하고 저 고리 모양을 우리는 오로라 타원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오로라 여행을 검색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캐나다. 다 극지역에 모여 있죠. 보면 오로라 타운체. 보시면 캐나다의 옐로나이프, 아마 대표적인 오로라 관광 상품이 많고 많이 가시는 곳인데요. 캐나다 옐로나이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전부 극지방에 있으면서 저 오로라 타운체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렇게 가셔야 됩니다. 북극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오로라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남극은 그 남극점이 남극 대륙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남극에는 지난주 보셨던 극지연구소에서 장보고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보고 과학기지에 연구원들이 파견돼서 생활하시는데요. 그 연구원분들은 거의 매일 밤 저렇게 아름다운 와. 오로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좋겠다. 너무 네. 부러우면서도 너무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태양활동 극대기가 되면서 오로라가 일어나는 지역이 극지방뿐만 아니라 적도 쪽으로 팽창돼서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오로라를 관측해서 굉장히 SNS에 사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까지 오로라가 많이 내려온 적은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근데 여기서 질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자주 보여요. 하지만 위도상으로 보면 거의 30도 부근에 우리랑 비슷한 위도에 있거든요. 그렇죠. 오로라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없죠. 과거에 옛날 사조에 보면은 그때 그렇죠. 그때 있지만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일까요? 퀴즈. 아까 말씀하신 지자기 북극과 맞아요. 남극이 야, 왠지 관련이. 자, 그러면 네, 있을 것 앞에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띄워놨으니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지자기 북극과 남극에서 캘리포니아와 우리나라의 거리는 또 위도와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훨씬 가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못 보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러면 지그자기 북극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캐나다 쪽이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촉이 좋아요. 그거는 잘 찍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기 북극이 캐나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가까우니까. 가깝기 때문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오로라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자기 캐나다 북쪽에서 따지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사실 뭐 옛날 조선 고려를 말고 최근에 처음으로 오로라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영천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에 설치한 카메라에서 바로 붉은색 오로라를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3년 할로윈 스톰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강력한 태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오로라를 관측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영조 시대에도 이제 오로라가 관측이 됐다고 했고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에 오로라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보일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구도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아마 지구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오로라를 보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옛날 기록들,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고려사, 삼국사기에 보면 오로라를 관측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고려사만 해도 몇백 건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고려 현종 3년, 서기로 치면 1072년의 일입니다. 불과 같은 붉은빛의 기운이 남쪽에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적기라고 표현되는 붉은 기운. 이거는 저희는 지금 오로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옛날 문헌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반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공에서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혜리님이 물어봐 주신 질문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그때는 왜 자주 보고 지금은 안 보일까? 옛날에는 오로라가 자주 보였는데 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없을 것인가?
지자기의 축이 약간 바뀐 거예요? 네. 과거에 비해서? 맞습니다. 네. 아까 혜리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지자기 북극은 캐나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로라가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이 지자기 극을 관측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1900년대부터 있죠. 훨씬 네. 그전에는 관측 기록이 없습니다. 예상하기를 지금 지자기 북극은 매년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는구나.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만약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 러시아나 시베리아 쪽으로 극점이 이동한다면 아, 그러네. 예전처럼 오로라를 좀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본 오로라는 여러분이 만약에 옐로우 나이프에 가서 오로라를 보시면 아마 저쪽 하늘에 펼쳐져 있는 오로라나 그다음에 오로라의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일어나고 있는 바로 밑에서 보시면 한 점에서 쏟아지듯이 내려오는 커튼과 같은 오로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주로 올라가시면 굉장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영상을 보시면 바로 저 모습은 우리 지구를 1시간 반에 한 바퀴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서 오로라가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오로라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오로라로 가득 찬 모습, 마치 늪과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 저 위에 붉은색 오로라, 초록색 윗부분에서는 붉은색으로 오로라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아주 가끔 오로라의 끝단에서 보라색 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보라색은 너무 제 취향인데요. 아, 그러신가요? 아, 지구님? 네. 그래서 오로라는 우리가 보통 초록색을 보고 있지만 지상에서는 사실 저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로 많은 노출을 줘야만이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그러면 오로라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색깔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보통 색깔은 그 빛의 파장, 프리퀀시,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온도도 영향이 있을까요? 온도. 네. 온도. 아, 또 있다. 산소의 어떤 희박함과 많음?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히려 저희 과학자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 오로라는 에너지가 부딪혀서 지구 대기가 내뿜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대기가 빛을 내뿜어요. 그러면 색깔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지구 대기의 성분이에요. 그렇죠. 지구 대기에 있겠죠. 지구 대기의 성분에 따라서 어떤 빛을 내느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네온사인의 원리가 사실은 오로라의 원리와 같아요. 특정한 기체를 채우고 거기에 전압을 걸어서 방전시키는 거. 네, 그렇죠. 방전입니다. 기체와 부딪혀서 빛을 내뿜게 하는데 그게 대기의 종류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초록색과 붉은색 오로라는 사실 산소 원자에서 나옵니다. 지구 대기의 대부분은 저렇게 높은 곳에서는 주로 산소와 질소, 산소 원자와 질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붉은색과 초록색은 산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고요. 바로 이 아름다운 보라색은 지구의 하단에 있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강한 입자들이 와서 부딪힐 때 나오는 보라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로라가 자주 일어나고 밝고 빠르게 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하지만 우주 환경 그리고 우주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바로 증거입니다. 네, 교수님, 우주 날씨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주도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뭐 이런 날씨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우주 날씨라고 부르고요. 우리 지구처럼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주 환경이 태양 활동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주 날씨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어느 순간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지구의 대기를 교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로라도 발생하는 거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전리권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전리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위치로 따지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할 중간권 열권. 이 바로 열권과 중간권 상부에 걸쳐서 있는 지역이 전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리권은 한마디로 전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파를 사용한 통신이나 그다음에 GPS와 같은 위성항법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리권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 GPS 성능이 떨어져요. 즉 여러분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도 저렇게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인공위성한테는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인공위성한테는 실제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직접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굉장히 많은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자부품을 방전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물리적으로 파손을 시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은 위성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되는 거죠. 실제로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작년 2월에 여러분 혹시 스타링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론 머스크의 그렇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만든 우주 인터넷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선 없이 라우터만 가지고 있으면 라우터와 안테나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어디 몽골 사막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타링크 위성을 몇십 대씩 한 번에 우주로 발사하고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이 스타링크 위성 40대가 한꺼번에 추락한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고, 돈이 얼마야, 돈이 손실이 얼마야, 어마어마하겠네요. 와. 그렇죠. 이게 49개를 올렸는데 40개가 떨어진 거예요. 9개 살아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어요. 세상에나. 날씨 때문에. 우주 날씨 근데 때문에. 우주 날씨를 왜 예측을 안 하고 썼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 우주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또 이 오로라예요. 그래서 저는 오로라를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표네요. 네, 그렇죠. 표준 지표라고 할 수 있겠네. 오로라를 보면 우주 날씨가 보인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은 오로라가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저 오로라 타운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로라가 일어나는 영역 그 고리가 어느 정도까지 팽창하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만큼 오로라 타운체의 크기가 커지느냐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얼만큼 되는지를 추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구 대기에 비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많이 들어올수록 많이 충돌을 하니까 아프다고 빛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오늘은 또 그런 시인이 느낌. 됐네. 오늘의 또 명언. 지구가 또 시인이 네, 됐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적도까지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네. 팽창하면서. 그래서 저희 과학자들은, 연구자들은 많은 관측기를 가지고 오로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오로라를 많이 보는 방식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어안 렌즈, 180도로 볼 수 있는 어안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통해 오로라를 관측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캐나다 북부 지역에 대략 이 카메라를 2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오로라가 일어나는 지역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인공위성에서 오로라를 찍은 모습입니다. 저 인공위성은 자외선에서 일어나는 오로라를 관측을 해요. 그래서 낮 구간도 지나면서 밤낮을 지나면서 오로라가 일어나는 그 오로라 타원체가 어디까지 팽창했는지를 주로 관측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로켓, 누리호 작년에 많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같은 로켓이지만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굉장히 큰 규모의 로켓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운딩 로켓 또는 과학 로켓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로켓을 가지고 과학 실험을 합니다. 로켓에 보시는 카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측정기 등을 달아서 오로라의 특성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로켓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사실 30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려는 노력에 비해서 좀 관측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로라를 찍는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개발하고 있구나. 지상에서 찍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찍어요. 네. 이름은 로켓츠라고 부르고요. 이 로켓츠는 2025년 초에 누리호 4차 발사로 우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로 로켓츠입니다. 로켓츠는 3개의 렌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렌즈는 초록색 오로라를 관측하고요. 두 번째는 붉은색 오로라. 붉은색.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오로라처럼 다양한 색깔, 모든 전파장의 색깔을 관측하는 렌즈입니다. 게다가 로켓츠는 굉장히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도의 광각 카메라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90도 광각으로 찍는 오로라 카메라입니다. 현재 로켓츠는 우주로 올라가기 위한 시험을 모두 마쳤고 실제 인공위성의 실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90도 광각으로 오로라를 찍는 카메라 로켓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로라 보기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로라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로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이렇게 쿵당쿵당하고 기분 좋아지는데요.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에오스, 새벽의 여신. 새벽의 여신. 새벽의 문을 여는 여신의 그리스식 이름은 에오스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로마 신화로 넘어와서 이름이 오로라가 되었습니다. 네. 오로라.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지구 대기 성분에 따라서 이 오로라의 색이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색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다른 행성의 대기 성분을 유추할 수도 있겠네요. 정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사실은 우리 지구의 대기 성분, 또 행성의 오로라를 관측한다면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죠. 네. 저 그런 궁금증도 드네요. 저는 옛날에 지구를 되게 많이 공부했었던 사람이니까 사실 이 원시 지구가 막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이랑 대기 성분이 달랐거든요. 그럼 그때 이 지구의 오로라 색깔이 달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겠네요. 네. 역시 제가 상상도 못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의견을 주시는 지구님. 역시 지구님이라서 지구를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만 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로라는 이제 태양풍이라는 우주의 힘이 이제 가시적으로 저희한테 보이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 말씀해주신 태양 활동 이런 거 말고도 오로라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가 또 있을까요? 네. 오로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대기의 구성 성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성에 아까 사진에서 보시면 목성에서 이제 극 지역에 굉장히 이제 밝게 빛나는 오로라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그 오로라는 태양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로라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여러분,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위성 4개 이름 아시나요? 어려운 것 같고. 이온가 기억난다. 이오, 네. 가니메데. 저는 모릅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오입니다. 목성의 오로라는 이오 때문에 일어나요. 이오는 굉장히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달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네. 그래서 화산 활동을 통해 분출한 입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을 통해서 들어와요. 자기력선을 따라 들어와서 그 극지역의 대기, 목성의 대기와 반응해서
나타나는 오로라가 바로 목성의 오로라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 목성의 오로라를 보고 그 밝기가 이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네. 그럼 교수님, 저희는 이제 플라즈마라는 그런 태양풍에 섞인 거를 받아서 오로라가 나타나는 건데, 그럼 거기 이오에서 변출되는 화산에 있는 성분은 또 다른 성분일까요? 마찬가지로 뭐 성분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하전 입자라고 부르는 전기를 띠는 입자인 거죠. 그 입자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에너지를 목성의 대기로 보내는 거죠. 아,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이제 네.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지난 5월에 누리호에 이제 실려서 올라간 그 천문연에서 개발한 나노위성이라고 하는 도요셋이 있는데, 걔도 오로라를 관측하는 위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로키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 도요셋은 아까 오로라는 지구로 들어오는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대기를 부딪혀서 이제 오로라를 만든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그 입자를 관측하는 게 도요셋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오로라 자체를 사진으로 찍는 영상 카메라가 바로 라키츠입니다. 그러니까 구성 성분을 관측하느냐 아니면 전체 모습을 관측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오로라를 일으키는 원인인 원인. 그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하는 게 바로 이제 스나이프 도요셋의 임무 중이고요. 임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희는 그 결과물인 오로라 자체를 관측하는 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도요셋은 오로라를 일으키는 그런 고에너지 입자 자체를 관측하는 거라면 라키츠는 바로 우리 오로라 자체를 관측합니다. 네. UST 펀 사이언스 세 번째 시간이 다 갔습니다. 벌써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이유경 교수님,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로봇 아닌가요? 아니요, 정말 재밌었고요. 근데 이 패널분들의 질문이 정말 날카로워서 저는 촬영 내내 당황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도 어떠셨나요? 오늘 오로라 공부해보니까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세게 오면 올수록 빛을 내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줘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오로라의 이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마치 예전에 우리가 우라늄이 너무 영롱한 빛을 내는 것만 알고 이제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 때 저희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오늘 이 강의로 오로라의 이면도 알게 돼서 굉장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그 훌륭한 강연도 있으셨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공부해와서 질문도 드렸지만, 그리고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오로라의 이면에는 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또 그 뒤에 또 과학자들이 그걸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 많은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UST 펀 사이언스를 시청하시고 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요,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로키츠에서 찍은 오로라 사진도 기대하도록 할게요. 네, 또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로만 시청하고 계셔서 많이 아쉬우셨죠? 자, 유튜브 댓글에 이번 주제와 관련된 퀴즈 또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펀한 강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UST 펀 사이언스!